네, 어젯밤에 잠을 푹 잤다는 분들도 계시고 잠을 설쳤다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분은 어떻게 이 잠자리에 드시고 어떤 마음으로 일어나셨는지요? 제가 오늘 아침에 보니까 뭐 이를테면은 이재명 후보를 찍었던 사람들은 너무나 기뻐하고 김문수 후보를 찍었거나 이준석 후보를 찍었던 분들은 너무 낙담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아침에 저도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이재명 후보를 찍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제가 찍은 후보가 저 낙선을 했죠. 그래서 기분이 좀 안 좋았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재명을 찍은 사람들은 지금 이 시간에 기분이 좋겠구나. 아, 그러면 그들은 참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겠구나.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혹은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아마도 그 사람들은 마음이 괴로웠을 것이다. 아, 이렇게 괴로움과 기쁨은 돌고 도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되게 제가 정서적으로 접근하시네요. 네네.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거는 예. 지금 이재명 지지자들의 페이스북 같은 것들을 보면 그 김문수 후보나 이준석 후보를 찍었던 분들에 대한 조롱과 폄훼를 굉장히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후보가 당선이 됐으면 그 자체로 기뻐하고 도량이 있는 마음을 좀 가지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이찌기들이라 그러고 내란 세력이라 그러고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국민의 수준에 맞는 대통령을 뽑게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뭐 그렇게 하는 사람도 일부겠지만 사실은 조롱, 혐오, 뭐 네. 약오르지 뭐 이런 네. 반응은 아무래도 지금 유권자 성향을 뭐 이렇게 딱 정식으로 뭐 조사해서 한 건 아니지만 저희가 네. 경험적으로 예. 어떤 커뮤니티나 SNS 이런 데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참 통합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네. 오늘 뭐 취임도 하고 어저께 또 뭐 여기 국회에서도 뭐 통합의 메시지를 냈다고 하는데 예. 통합을 얘기하고 있는데 과연 그 통합의 그 지지자들을 보면은 네. 진정성 있는지 그렇죠. 참 의심스럽습니다. 예. 그래서 참 우리가 앞으로 이 나라가 갈 길이 참 험하구나 멀구나 하는 느낌이 드는데 한번 표 분석해 보시죠. 네, 지금 네. 이제 어저께 저희가 개표를 같이 보면서 말씀드렸던 거는 출구조사 결과였습니다. 네. 어저께 저희가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 뵀을 때는 이재명 후보가 당신이 이재명 후보였죠. 네. 51% 이상의 그렇죠. 그 득표율을 얻는 걸로 냈지만 실제 밤이 지나고 오늘 새벽 5시쯤 나온 최종 득표율은 49.4%입니다. 그렇습니다. 저 방송사 여론조사가 거의 아주 근접하게 맞추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엔 사실은 굉장히 많이 틀린 거라고 봐야 아침에 돼요. 뉴스 많이 나왔습니다. 네. 거의 한 2%에서 3% 차이가 예. 못 맞췄거든요. 그러니까 예. 승패는 맞췄지만 지금 같이 12% 차이 날 거에서 지금 8. 몇 % 차이로 바뀌었잖아요. 맞습니다. 그거는 거의 이거는 돈을 엄청 쓰고도 무려 10만 명 조사를 했는데 네. 이거 못 맞춘 겁니다. 맞습니다. 왜 이렇게 틀리게 됐나를 보면 일단 최종적인 스코어를 한번 보시죠. 표를 한번 보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종 스코어를 한번 보시면 자, 지금 전국에서 다 개표가 끝났습니다. 이재명 49.42입니다. 김문수 41.15, 이준석 8.34. 이준석이 어제는 이제 7%대로 나왔는데 조금 8%대로 올랐습니다. 조금 올랐습니다. 그리고 김문수 후보도 어제는 9%대였죠. 네. 그런데 41.15%로 올랐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재밌는 사실을 하나 알려드릴까요? 지금 49.42%고요. 김문수와 이준석을 합치면 49.49%입니다. 네. 그러니까 49.42와 49.49가 돼서 49.49 김문수 이준석을 합친 49.49에서 49.42 이재명의 득표율을 빼면 0.07% 차이입니다. 맞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 이재명의 대결에서 표 차이가 몇 %였는지 기억나십니까? 0.73% 차이였죠. 0.7% 차이였죠. 네. 이번에는 0.07% 둘이 합쳤다면 단순 계산하면 0.07%로 김문수, 이준석 합체가 더 앞서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49.4를 네. 앞으로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지금은
이재명 49.4 했고 네. 그다음에 보수 진영에 뭐 이준석 표도 보수 성향이라고 해야 되겠죠. 젊은 당연하죠. 보수 성향. 예. 합치면 김문수, 이준석도 49.4 똑같이 나온 거예요. 49점 거기는 사실은 5로 가야 됩니다. 5로 그러니까 저기는 4이고 저기는 4구기 때문에 4구니까 둘째 자리까지 하면은 살짝 이기는데 네. 계산해 보니까 네. 2만 표더라고요. 그러니까 김문수, 이준석 합치면 1,731만 3,162표로 네. 2만 5,600표. 그러니까 네. 그래도 뭐 우리는 이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의 그렇죠. 그 선거 제도에 따라 한 네. 표가 앞서도 이기는 네. 거잖아요. 예. 그럴 수 있었다라는 가능성인가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지형도를 봐야 되는 거죠. 이번 선거는 이미 끝났고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습니다만 그러면 우리나라의 유권자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를 지금 되돌아서 보는 거 아닙니까? 이미 맞습니다. 승부는 끝났지만 앞으로도 지방선거도 있고 총선도 있고 또 앞으로 또 대선이 있을 테니까 이것을 보면 대한민국의 지형이 어떤가를 보고 나면 결국은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 반, 네. 나는 이재명을 좋아하지 않아라고 생각하는 사람 반, 뭐 이렇게 지금 갈린다라고 지금 봐야 되는 그렇습니다. 거죠. 이게 네. 이제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신 그래프는 이제 네. 실제 개표 결과고요. 네, 저게 그러니까 아까 저희가 이제 출구조사가 안 맞았다고 했잖아요. 네, 네. 기억나십니까? 출구조사 때 어저께 부산, 경남에서 이재명 네. 후보가 앞섰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러니까 출구조사는 저쪽에서 압승으로 나왔는데 네, 실제는 어쨌든 김문수 후보가 여전히 저기서는 보수당 후보가 앞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 부분에서 뭔가 이렇게 네. 역전이 있었고 인구가 많은 곳이니까 예. 거기서 그리고 출구조사가 파악하지 못했던 지점들이 예. 저기에 있는 거 아닌가 네. 싶습니다. 그리고 참 이번 숫자가 아주 공교롭게 재미있게 예. 나왔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야 그러니까 김문수랑 이준석이랑 합쳤으면 되잖아라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준석 지지자들은 김문수와 단일화해서 김문수 후보가 나설 경우에 10명 중에 3명은 나는 김문수 안 찍어 이탈할 거야 네. 라고 이제 예상이 됐던 표예요. 그러면 반대로 해보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사실은 제 입장에서는 저는 약간 좀 궁금하기도 하고 약간 희망적 회로를 돌려보면 보수가 저는 이길 수 있었던 거의 유일한 상황이라면 이준석으로 단일화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왜냐하면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 보수의 재집권에 대해서 가장 강렬한 꿈을 갖고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이 이를테면은 이준석 후보 지지자들처럼 이준석 아니면 안 찍어 뭐 이런 마음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꼬리가 몸통을 먹듯이 오히려 김문수 후보가 이준석 후보한테 양보를 해주었다면 사실은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는 전례가 없는 세계사에도 전례가 없는 어떤 아름다운 그림이 나오지 않았을까. 그랬다면 사실은 대한민국의 이 세대 갈등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저는 신선한 하나의 모델이 되면서 오히려 이재명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김문수와 이준석의 단일화 이거 뭐냐라는 새로운 저는 아젠다가 저는 생겨났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뭐 가정이고 상상인데 그것도 그렇죠. 가능한 시나리오 중에 하나였는데요. 네. 어쨌든 그 실현이 되지 않았습니다. 안 네. 왔고 그리고 그러면 그런 걸 생각했던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뭐 이준석 근데 후보는 우리 계속 이제 그랬잖아요. 구독자님 중에서는 미쳤냐 나는 이준석으로 단일화됐으면 안 찍어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자, 예. 뭐 어쨌든 그 단일화는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네. 어저께 출구조사 네. 결과를 발표할 때 KBS, MBC, SBS 3사가 이른바 출구조사에 추가로 네. 심층 조사라고 해가지고 네. 이미 투표한 사람들한테 재밌는 걸 물었습니다. 투표를 하고 나온 사람들한테 누구 찍었어요라고 묻는 게 이제 출구조사잖아요. 네. 아 거기서 우리 조금 표 하나만 더 하고 가면 되나? 아니요. 이거 네. 말씀드리는 게 이준석가 네. 만들 것 같아요. 네. 출구조사하고 나온 사람들한테 네. 누구 찍었어요 묻고 네. 지난 선거에는 누구 찍었습니까? 네. 를 물어본 거예요. 네. 그랬더니 윤석열을 지난 선거에 뽑았던 유권자의 네. 9.2%가 네. 이번에 이재명을 와. 찍었다고 대답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찍었는데
예. 9.2%는 지난번에 나 윤석열 찍었다 그랬고 네네. 이준석 투표한 사람들 있잖아요. 네네. 이준석 투표한 사람들의 7.5%. 네. 그러니까 지난 대선에서 내가 윤석열 찍었는데 그중에 7.5%는 이준석을 찍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를 당시에 윤석열에 투표했던 사람들의 무려 16.7%가 빠져나온 이탈이 거예요. 된 이탈이 거군요. 된 거예요. 네. 반면에 네. 이재명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을 찍었던 사람들은 네. 93%가 그대로 이재명을 찍었습니다. 93%.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93%가 이재명 찍었고 윤석열 찍었던 사람들의 9%가 이재명으로 가버렸고 네. 윤석열 찍었던 사람들의 7.5%가 이준석이 가버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을 지난번에도 윤석열 찍고 이번에도 윤석열 찍은 사람은 한 83%가 남아 있는 거죠. 83%가 남았다. 예, 예. 그러니 83%가 남아 있으니 그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선거에서. 되는 거죠. 예. 예. 자, 지난번 20대 대선의 이제 득표 수를 갖고 보면은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 이번에는 말입니다. 1,728만 7,513표를 얻었습니다. 숫자 이거 계산한 표 1728 예. 7513 이렇게 얻었고요. 아까 표를 제가 한번 좀 표 만든 거 띄워주시면 있잖아요. 예. 이렇게 얻었는데 그러면 20대 대선보다 엉캉 많이 얻었나 해갖고 저희가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20대 대선에서는 지난번 3년 전이죠. 네. 1639 4815 1639만 4815표를 얻었습니다. 그게 윤석열 당선자가 얻은 표 수죠. 네, 39만 표. 네. 자, 그러니까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경우에는 지난번 20대 대선보다 이번 대선에서 89만 2,698표를 더 얻은 겁니다. 그렇죠. 더 얻었는데 네. 이번에는 전체 선거인 숫자가 한 늘어났죠. 30만 명 가까이 늘어났어요. 맞습니다. 늘어났기 때문에 예. 저는 자연 증가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정말로 지난번에 떨어졌던 이재명 후보가 네. 이번에 붙었을 때 그 한 몇십만 표를 네. 더 얻었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한 50만 표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자연 증가한 부분이 있으니까 네네. 50만 표, 60만 표 근데 자연 증가도 사실 의지의 표현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긴 하죠. 예, 예. 이번 투표율도 높았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보다. 예. 결국은 이재명 후보는 거의 뭐 무슨 이게 뭐 내란 심판이다 막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재명을 찍은 표는 결국은 움직인 것이 89만 표 정도였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저께 출구조사 때만 해도요. 네. 김문수 후보가 40%가 안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김문수는 40%를 못 하고 네. 이재명 당선자는 당시 후보는 51%를 넘어가니까 네. 야 이건 압도적이다. 네. 뭐 이런 느낌을 줬는데 네. 현재는 다 40%대고 네. 40%대가 되니까 확 줄어들입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득표율로 했을 때. 네. 자, 지금 그러면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 실제로 이재명 후보가 그렇게 내란이고 이게 비상계엄을 해가지고 뭐 쿠데타고 이렇게 치른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그 표차가 사실상 생각하는 것보다 많지 않다. 이 말은 어떤 거라고 봐야 될까요? 안 이재명에 먹혔다? 대한 혐오감이 매우 크다는 매우 컸다. 저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남아 있다. 네, 여전히 크다. 네. 그랬을까요? 어제 지금 이거 이제 그 다음에 이거 말씀하실게요. 네. 어저께 그러니까 출구 조사를 할 때 네. 그러니까 그 보여주는 상징적인 게 KBS, MBC, SBS가 이번 출구 조사하면서 잘한 것 같아요. 네. 찍고 나오는 사람들한테 이른바 심층 조사라면서 아까 네. 지난 대선에서 누구 찍었습니까 물어봤고 또 하나 더 물어본 게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네. 재판을 계속 해야 될까요? 네, 네. 라고 하는 것도 물었어요. 자, 저게 지금 골 때리는 거예요. 결과가 이재명 놀랍습니다. 대통령님이 이 기사를 싫어합니다. 자다가 벌떡 일어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네. 제가 확인을 못했는지 모르지만 이게 네. KBS, MBC, SBS 공동조사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인용한 것은 KBS 보도입니다. 어저께. 네. 자, 이거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재판을 계속 진행해야 합니까? 당연히 계속해야지가 64%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에 6명 이상은 네. 재판해라. 네. 당시 대통령이 되었든 아니든 간에 네. 라고 얘기한 거고요. 심지어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42%예요. 그렇죠. 10명 중에 4명 이상입니다. 네. 이재명을 찍기는 찍지만 이재명을 찍는 사람도 10명 중에 4명은 나는 이재명을 찍지만 그래도 이재명은 재판은 받아야 돼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국민의힘의 지지자는 87.5%가 계속해야지라고 이제 대답을 하셨거든요. 저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예. 어저께 사실은 이제 그 판사가 좀 틀려버렸기 때문에 뭐 세대별 뭐별 뭐 내용을 꽤 많이 볼 만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가장 의외이고 가장 재미있는 지금 설문이 지금 저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네. 우리나라 국민들이 정말로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재명을 지지했지만 네. 이재명 후보를 찍었지만 저거는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나오면서 그리고 심지어 무려 KBS, MBC, SBS가 5,239명 조사한 거예요. 네. 그리고 투표장에서 나오는 사람한테 네.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투표를 했고 바로 지금 정치적 의사 결단을 한 사람한테 그렇죠. 그런데 누구 찍으셨나요? 국민의힘 지지자, 민주당 지지자를 확인을 네. 하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저 정도로 대답했다는 거는 그 민주당 확고한 생각이에요. 그렇죠. 민주당 지지자 중에서도 100명 중에 42명이 그렇죠. 야 재판은 계속해야지. 야 법은 법이고 대통령 선거는 선거야라고 대답을 했고 무조건 중단해야 된다라고 한 사람은 44.4, 444. 444만이 중단해야 된다 했고 아 나 모르겠어요라고 대답한 사람도 12.9%나 됩니다. 결국은 민주당 지지자 중에서 이재명 대통령님을 위해 재판을 중단하라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100명 중에 44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 이거는 그렇죠? 진짜 법원에서 지금 네. 법원에서 이거는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예 맞습니다. 이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결국 투표로는 이재명을 네. 선택을 했지만 네. 이재명 후보를 선택을 했지만 동시에 일반 국민들의 네. 합리적인 법 감정은 네. 재판은 해야 된다. 대통령이 저거 피고인이라도. 지금 저 표는 오랫동안 좀 계속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 민주당이 요새 맨날 하는 얘기가 뭡니까? 국민의 선택권. 네. 국민의 선택권을 존중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 결과에 맞아요, 따라서 사법부도 재판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논리를 만들어냈는데 반대로 말입니다. 진짜로 국민의 뜻 이거는 이재명을 지지하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이재명 재판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갖고 국민의 뜻을 물었더니 이거 지금 여론조사에 들어간 인구가 인력이 몇 명이었습니까? 5,190명이 응답했습니다. 5,190명이 응답한 이 대규모 여론조사 즉 그것도 현장 여론조사에서 네 이재명 재판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더니 계속해야 된다가 100명 중에 63.9% 64명이 된 겁니다. 중단해야 한다는 25.8%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야, 저게 국민의 뜻 아닙니까? 맞습니다. 진짜 이거 네. 가지고 그냥 단순 여론조사라고 할 수 없어요. 네. 이게 전국 17개 시도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치고 나온 투표자에게 물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사실상 대통령 선거 투표하고 네. 옆에 가서 다른 투표지가 또 있는 거야. 네. 재판을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 투표 한 번 더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 설문조사 이상의 정말 아까 국민의 뜻, 네. 그 민주당에서 그렇게 좋아하는 국민의 뜻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이건 신주단지잖아요. 신주단지. 국민의 뜻, 예. 국민의 선택. 국민의 뜻입니다. 선택이 저겁니다. 이재명 재판 진행해야 됩니까? 계속하십시오. 63.9%. 중단해야지 25.8% 모르겠다 10% 이렇게 나온 겁니다. 심지어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서도 재판을 중단하소라고 말하는 사람은 100명 중에 44명밖에 안 되고 100명 중에 66명은 계속해야 된다 혹은 모르겠다라고 답을 한 겁니다. 야, 그럼 이렇게 되면은 지금 당장 네. 법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네. 법원이 아니라 국회. 네. 국회에서 지금 오늘 대통령 취임식 열리고 바로 오후에 법제사법위원회 열어가지고 네. 지금 그 뭡니까 법원 하나 남겨놓고 있던 거 법원 조직법 대법관 30명 늘리는 거 지금 네. 상임위 통과시키고 내일은 국회 본회의를 열라고 해놨어요. 맞습니다. 거기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그렇죠. 그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은 멈춘다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를 지금 법으로 만들려고 땅땅땅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근데,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에 네. 위배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국민의 뜻은 뭐냐? 재판을 계속해야 된다가 지금 63.9% 64%입니다.
지금 저 이재명 대표가요. 당장 지금 앞에 앞두고 있는 재판만 5개입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득표율이 49%대잖아요. 그거보다 높네요, 이게. 그거보다 지금 14% 정도 높은 겁니다. 그럼 이거는 대통령 지지율보다 그쵸. 14%가 높은 국민이 계속해야 된다. 재판은 계속 돼야 된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 아닌가? 거의 15%입니다. 네. 대통령 지지율 득표율보다 15% 가까운 분들이 더 많은 분들이 이재명은 찍었을 때 재판은 계속 해야지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재판이 뭐 있는지 잠깐 확인하고 가려면 네. 지금 당장 이제 오늘 2월 4일이잖아요. 2주일 뒤. 네. 그 선거운동 기간이라고 미뤘던 네. 6월 18일 날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재판. 네. 이건 형량만 정하면 됩니다. 이미 맞습니다.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거를 대법원이 무죄요라고 만들 수 없어요. 네. 예. 그 6월 18일 날 공직선거법 있죠. 그리고 일주일 뒤인 24일, 6월 24일 날은 대장동 위례 백현동 개발 비리하고 성남 FC 그게 드디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네네. 그리고 위정조사 항소심도요. 원래 항소심 이거 이번 달 중으로 끝났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도 지금 이번 달에 날짜 미정 상태로 남아 있고 다음 달 1일은 수원지방법원에서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호 사건 공판 준비기일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7월 22일에는 쌍방울 대북 송금 그것도 공판 준비기일 잡혀 있습니다. 5개 남아 있어요. 저거 다 멈추겠죠? 그렇죠. 어떻게 멈추게 하려고 하고 싶은 지금 거죠. 내일 그러니까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올라가는데 국민들은 64%가 네. 재판 계속 하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피고인을 대통령으로는 뽑아드렸어요. 대통령을 뽑아드렸지만 재판은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네. 유권자들도 참 신기하네요. 그렇죠. 지금 표는 그- 주되 재판은 네. 받아라. 표는 네? 주되 재판은 해라. 네. 그렇죠. 참 재미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그 KBS, MBC, SBS 제가 보통 칭찬 별로 안 하는데 네. 심층 조사 정말 잘 물은 것 같아요. 네. 뭐 이게 근데 굳이 이것만 물은 건 아닙니다. 여러 이슈들이 많아가지고 뭐 재판은 계속해야 되느냐, 뭐 대통령 집무실은 용산으로 해야 됩니까, 청와대로 해야 됩니까, 가장 네. 중요한 이슈는 뭡니까, 뭐 이런 여러 가지를 물은 거거든요. 네. 그렇지만 저 상황이 면접원이 가가지고 네. 투표소에서 나오는 사람한테 네. 네. 아주 과학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재밌던데 전국에 60개 투표소를 정했고 이 딱 면접원이 보고 하나 둘 셋 가지고 20번째마다 랜덤으로 들어가서 네. 딱 붙어가지고 면접을 한대요. 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맞춘 거니까 저거는 거의 일반 우리가 뭐 ARS 돌리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거하고 수준이 다른 정도의 그렇습니다. 민의를 파악하는 수단입니다. 네. 그러니까 10명 중 6명 넘게가 재판은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라는 게 국민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재판을 안 나갈 수도 없고 내 재판이니까 열지 마라고 할 수 없으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는 어떤 공의를 내고 있느냐 하면은 재판을 열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버리고 싶은 거죠. 법을 지금, 제정해서 네, 그렇게 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인 무효를 가고 싶은 거지. 어제 저희도 법 쪽에 있는 분들한테 이제 네. 지금 방금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6월 18일 재판 열리겠냐, 네. 그다음에 뭐 24일 재판 열리겠냐 네. 이렇게 물어보니까 지금 현재로는 그 재판에 대해서는 그 재판부가 판단을 해야 된답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 헌법 84조가 지금 논란이잖아요. 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시절에 얘기했던 거. 네. 대통령이 되면은 내란 외환의 죄를 하고는 뭐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 네. 했때 소추가 재판이 포함되느냐 기소냐 뭐 이건데 네. 재판부가 일일이 건건히 판단을 해야 되니까 네. 재판부들이 힘들 거예요. 그럼, 그래서 예. 불확실하잖아요. 네. 지금 민주당은 그래서 그 불확실성을 저희가 없애드릴게요. 형사소송법 개정해 드릴게요. 공직선거법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신 거 네. 저희가 법을 바꿔 드릴게요. 그렇죠. 재판부 힘들어하지 마세요. 재판부는 법을 믿고 있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 법을 바꿔줄게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법이라는 게 이렇게 네. 바꾸는 건가요? 한 그렇죠.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은 그 사람을 위해서 법을 바꾸는 걸 이렇게 정말로 뭐라고 할까 껌 씹듯이 바꿔도 되는 건가요? 아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의 지지율이 득표율이 저는 50%를 못 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그걸 되게요. 봤으니까. 탄핵 이후에 선거를 치렀을 때 문재인 득표율 몇 프로였습니까? 어마어마했죠 지금. 예, 70몇 프로 70 아니었습니까? 아니죠. 박근혜 탄핵 이후에 네, 그때가 이명박 정동영 다음으로 네, 역대 최대 표차가 났었습니다. 역대 그때. 최대 표차였죠. 예. 예. 자 그러면 지지율이 70%였죠. 예, 그렇게 지지율 70%고 되면 역대 최다 네. 표차가 이명박. 네, 그다음 표차가 많이 났던 게 문재인, 맞습니다. 홍준표 선거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선거운동을 제가 입버릇처럼 얘기하는데 거의 3년을 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맞죠? 예. 왜냐하면은 3년 전에 대선에 나왔다가 실패한 후에 0.7% 차이로 패배한 후에 그 다음에 이를테면은 다른 분들 같은 경우는 일종의 이제 쉬는 시간을 가는데 이재명의 경우는 그렇지 않고 바로 컴백하고 의원 되고 당대표 맞아요. 되고 해갖고 꾸준히 달려오면서 끊임없는 이제 이 탄핵 전국이 아니라 그렇죠. 31명에 대해서 탄핵 그렇죠. 탄핵 발의를 정국을 했죠. 만들어 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거의 뭐 간접적인 선거운동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오래 한 것 치고 이 왜 50%를 못 넘었을까 이거를 생각을 해보면 이걸 생각해보면 정말로 이런 사법적인 개인을 위해서 한 나라의 법을 흔드는 행위 이것에 국민들이 여전히 맞아요. 불신감을 많이 갖고 있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건데 그게 바로 네. 64%가 재판은 계속 하세요라는 맞습니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재판은 계속 하세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일종의 국민들이 예. 대법원에 혹은 각 법원에 이 얘기를 들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 64%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재판을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네. 당신들은 재판을 계속할 것이냐. 이거를 국민의 이름으로 저는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국민의힘도 지금 국민의힘 선거 졌네 질 줄 알았지만 졌네 진짜 지고 말았네 근데 이 당권을 누가 가져가지 한동훈이 가져갈까 친윤이 다시 가져갈까 김문수가 가져갈까 혹시 저 누구야 이준석이 들어와서 가져가는 거 아니야 나 다음번 공천 어떻게 되지 이런 밥그릇 싸움에 그야말로 누가 얘기하는데 자빠져갖고 머리만 굴릴 이런 상황이 아니고요 오히려 저는 사법부에 대해서 네. 재판을 계속하라는 압박의 수위를 높여야 되는 때가 아닌가. 지금 국민의힘은 오로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왜냐하면 이것은 뭐 이재명 대통령 한 명에 대한 처벌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근간이 흔들리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권력을 가진 한 사람이 법을 바꾸면 재판을 면할 수 있다. 처벌을 면할 수 있다. 무서운 일 아닙니까? 대통령도 네. 국민의 한 사람이죠. 그렇죠. 1호 국민이고 그리고 국민으로서 갖는 권한은 똑같아야죠. 네. 법 앞에서. 자, 그러니까 지금 예. 내일 본회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 압도적 다수라고만 해서 네. 지금 뭐 그래도 107석을 갖고 있잖아요. 국민의힘이. 그렇습니다.